시작은 이제 저희 남편이 몸무게가 엄청 100.3에 네? 여름에 100.3이었어요. 지난 여름에요? 예, 여름에. 그래서 사실은 경희 씨가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준다고 어제 살을 빼려고 한 것도 있었는데 원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지금 병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 2월 3일에 이제 삼성병원 가서 CT 촬영하고 그 진료를 이제 그 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간경화라 그러죠. 간경련 초기예요, 제가 지금. 사실은 9월 말인가 10월 달에 증상이 나와서 그때 이제 간암 표지 그 검사를 하는데 그 수치가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는 그 수치가 무슨 걸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거의 한 300대였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 범위가 0에서 9인가 7인가가 정상 범위고 저는 거의 300인 거죠. 그래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검색하다 보니까 뭐 간환우협회, 뭐 간사람 동호회 뭐 이런 그 간하고 관련된 또 이렇게 카페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물어봤지.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피 검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식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나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우연하게 받았지. 근데 뭐 자기가 그 지금 어디 병원을 갔길래 CT나 MRI 그거를 왜 안 해줬냐고 당장 지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수치가 나쁜 거냐 했더니 그건 거의 자기 생각에는 암 같다는 거야. 그래서 막 겁이 덜컥 나잖아요. 뭐 거의 뭐 멘붕이 빠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든 그래서 그 카페에 도움을 받아서 지금 MRI 이런 게 되게 많이 밀려 있어요. 한 번 이렇게 예약을 하면 거의 한 달 기본이 2달 뭐 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한 3, 4일 뒤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MRI만 했죠. 했더니 그 의사도 그러더라고. 나오니까 의사도 자기는 사실은 영상의학과죠. 근데 그분이 간암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 검사 수치나 이런 거 보고. 그게 나왔는데 다행히 그 간암으로 보이는 건 없대.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지금 간경련 초기다. 그다음에 지방간 있다 당연히. 네. 왜냐면 살이 그때도 이제 살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한 10kg 정도. 그러니까 100kg 찍고 한 88kg 정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미 망가진 건 있었던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100kg 상태가 되기까지가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찍은 건 아니고 이제 이 친구 만나면서 한 10여 년 동안 조금씩 살이 쪄왔어요. 조금씩. 그래서 뭐 1년에 평균도 잡아보니까 한 2kg씩 끼는 것 같아요. 둘이서 얼마나 먹길래 계속 술 먹고 뭐 맨날 좋으니까 뭐 매일 부어라 마셔. 여기도 아까 많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아 여기 또. 그래 또 나도 술 같이 먹었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53. 아 어머, 진짜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원래 저 올해는 54인데 이제 하나씩 바뀌었잖아요. 네. 아, 근데 진짜 나이 안 40대처럼 보이시네요. 맞아, 나도. 그러다가 최기업님 거를 제가 이제 막 검색을 했잖아요 유튜브에서 내 병을 이제 정확히 알려고. 아니 간경화가 뭐지? 간 바이러스성 이제 간염인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검색해서 보니까 나도 알고 있었거든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는 하다 보니까 건강하고 관련된 거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최경님한테까지 갔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제가 제 몸에 대해서 잠깐 실험 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몸을 최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방간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그 검사 수치로는 10kg 빠진 90, 88 이때 했고 그리고 검사 받고 와서 다행히 간암이 아니니까 와서 이제 최경님 거 걸려서 한 달 정도 한 12월쯤에 최겸님 거 이제 동영상 보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탄고지 비슷하게 하면서 단식도 좀 이어가고 하니까 또 거기서 한 지금 빠져서 오늘 한 79.5 뭐 이렇게 찍더라고요.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줄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2월 3일날 이제 검사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 성적표가 나오겠죠. 단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경우는 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총각 때도 당연히 뭐 70kg대였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사람 뭐 나이 내 나이 정도 되면 다 늙어가면서 뭐 한 다 살찌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뭐 그냥 그렇게 늙어가나 보다 했지 그냥.
뭐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배는 원래 좀 나오는 거고. 맞아요. 네. 네. 인격. 너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다 같이 나오고. 나는 인격. 근데 진짜 이거는 간 경변은 네, 단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 이제 되돌릴 수 있는 점이 그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처음에는 예전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번 진행된 거. 근데 요즘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요즘 약들이 신약이 많이 개발돼서 네. 지금 최신으로 나온 그 신약 같은 경우는 먹으면 그 초기 간경변에 해당해서 한 5년 정도 먹으면 거의 90% 이상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정상 감염. 그런 어떤 임상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암이 아니라는 건 이제 기회를 그렇죠. 엄청 큰 기회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간경변이 간 암으로 갈 확률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거죠. 그 좋은 아마 그쪽으로 관련이 있을 거죠. 좋은 인연이 되려고 이렇게 만났은 거지. 힘들다. 그래서 식단을 하시고 거구나. 근데 저희는 그 간이 나빠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방법이 없다. 나아질 방법은 없다. 간은 뭐 침묵의 장기라 거의 마지막에 알게 된 거다. 다 나빠졌을 것이다. 이제 그런데 너무 고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나아지고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고. 거의 정상이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정상처럼 보여요. 저도 제 꿈이 바깥에서 그냥 뭐 흘려도 되는 어떤 아궁이 하나에다가 고기 굽고 요리하고 하는 게 제 그러세요? 꿈이에요. 아, 막 붓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네. 먹으러 막 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시골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건강 잃으면 다 그러니까 다른 잃는 거다. 자연인이다 보면 대부분 다 아픈 사람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면서 이러면서 과연 치유가 될까? 좀 이렇게 그때는 이걸 모르니까 저 자연식 같은 걸 해야 되나 그래야지 나을 수 있으려나 했는데 그나마 요즘은 이 도시에서 저탄고지 할 수 있으니까 도시에서도 지금은 그래도 이제 아파트 살면서 있는데 조금 더 그냥 남편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 해주려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까 막 이런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꿈이라는데 바깥에서 질질 흘려가면서 막. 제 말이요. 근데 그거는 제 주방에서 그거는- 못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테러잖아. 사실은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 이제 나이도 우리가 먹어가니까. 저는 잠자는 것 때문에 시골로 이사 가려고 했었어요. 아 맞아. 잠을 안 자니까. 그래서 깜깜한 데로 가려고. 그래서 진짜 1년 동안 남편이랑 진짜 이렇게 컴퍼스를 이렇게 그어놓고 과천에서 또 이렇게 놓고 몇 킬로 반경을 다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진짜 원하는 데를 찾았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됐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됐으니까. 원래 가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왜냐면 깜깜한데 가니까 내가 자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차라리 그런 환경으로 이사를 가는 게 답이겠다 싶었었거든요. 그렇게 앉았었어. 그래서 우리 딸이 엊그제 그러더라고. 엄마 난 잠은 죽어서 자는 건 줄 알았어. 보고. 하도 잘 하도 안 못 자고 안 자고 그냥 이렇게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주무셨어요? 자는 게 이렇게 아까웠어요. 저는 이렇게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안 자고 그다음에 이제 낮밤이 바뀐 거죠. 아예 안 자는 건 아니고 이제 다 새벽에 자는 거예요. 맨날. 아유, 근데 요새 지금 새벽에 진짜 새벽에도 달 떠 있잖아요. 맞아. 새벽 달 밑에서 운동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내 이런 세상을 못 보고 죽을 뻔했구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우. 새벽을 사는 사람하고 밤을 사는 사람하고는 이 정신 건강상 틀릴 수밖에 없는 게 들어지는 생각이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드는 생각이랑 밤에 잠 안 오는 때 밤에는 시간 금방 가잖아요. 밤에는 할 수 있는 게 빤하잖아요. 운동을 하겠어요. 아니면 뭐 들여다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렇게 돼가고 있겠구나 싶은데 아침을 살아보면 어저께도 막 이거 내일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바쁘면은 옛날 같았으면 아마 날 꼴딱 샜을걸요. 근데 어제도 9시에 딱 들어가서 잤어요. 다 그냥 놨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그리고 막 그때 졸리는 게 너무 귀한 거야. 졸릴 때 나는 씻어도 안 돼. 씻어도 안 돼. 씻으면 잠 깬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자고 났을 때 내일 아침에 컨디션이 어떨 줄 아니까 아침에 하지. 저는 제대로 잡은 게 몇 년 된 것 같은데. 불면증 있으세요? 아니 불면증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하는 일이 애들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10시까지만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10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오면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강의를 안 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쭉. 그러면 밥을 못 먹잖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여기 와서 그냥 막 먹고 자야 되는 건데 잠이 또 안 오잖아요. 이렇게 부대끼니까. 그러니까 새벽 한 2, 3시까지 잠 못 자고 그때 그냥 교재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교재 작업하면 머리를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우려고 이렇게 눈을 감아도 계속 머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컨디션이 이렇게 누구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살을 빼려고 엄청 노력을 해도 이렇게 잠을 못 자면 살이 안 빠지는지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진짜 안 빠져서. 그러니까 오히려 식이 제한을 하고 싶어서 막 그 식욕 조절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처방 받아서 막 먹고 이러는데 살이 죽어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빠질까 했더니 잠을 몇 시간 자네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언제 자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서도 그러니까 막 빨리 일어나서 일을 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업이 막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제 시간은 제 거가 아니고 그냥 이제 왜 이렇게 수업이 꾸려지면 그 꾸려지는 아이들의 것이니까 그냥 불러주는 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혹시 또 이제 뭐 결석하면 그 결석한 애들을 위해서 시간을 또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힘들면서도 돈은 또 벌어야 되잖아요. 아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25일에도 저는 수업을 했죠. 일요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수업하고 집에 들어와서 막 술이랑 막 버니니 막 이런 거 막 먹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영상을 아, 그래 왔어요? 네, 막 먹었는데 취기에 갔네요. 25일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부럽다 나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거기를 보니까 이제 뭐 신청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 막 써갖고 보내드렸는데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썼더라? 취한 느낌 좀 있었어요. 기억하니까. 그래서 막 그때 울면서 또 진짜 이런데 나도 가고 싶어 막 이러면서 썼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게 밤에 잠이 12시간 넘어가면 사실 잠 들기가 어렵던데 정말로 그렇던데 맞아요. 때를 놓친 걸 수도 있어요. 네. 거의 한 2시 넘어가면 잠 못 자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몸은 새벽 한 4시, 5시부터 우리를 깨울 준비를 해요, 몸은. 2시 넘어가니까 진짜 잠 안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항상 느끼는 거 그 절대 12시 전에는 정말 10시, 11시에는 무조건 잔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어쩌다가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어쩌다가 잠 새벽 한 2, 3시 넘어가면 잠이 잘 안 와. 그러면은 뭐 거의 4시 이때쯤 이제 꼴딱 새다가 이제 뭐 어쩌다가 그냥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항상 아픔. 두통 늘. 그러니까 이제 그 어쩔 땐 진짜 헛구역질 날 정도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간헐적 단식부터 한번 해보자. 근데 공부 참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저는 그 간헐적 단식을 해보려고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약이요? 간헐적 단식 아니, 무슨 약을 줘? 그러니까 그 이제 막 비만약 포만감을 주고 뭐 이런 센터 거 이런데 먹으면 그래서 왜 이렇게 버릇을 먼저 들여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삭센다 이런 거 막 맞아요. 근데 누가 그랬죠? 지난주에 온 사람이 그랬나? 삭센다 맞으러 오는 사람 중에 딱 뚱뚱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근데 네. 맞아요. 삭센다가 주사약이에요? 주사인 것 같아요. 주사예요. 네, 주사인데 네.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좀 더 약한 걸로 먼저 해보자 이래서 그게 다 GLP-1 이런 거 호르몬 건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포만감이 나타나고 이제 없어지게 만들어주는데 더 있게 만들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효과가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왜 효과가 없냐 이랬더니 돈 썼는데 왜 효과가 없냐 이랬더니 일단 그러면 더 센 걸로 그래서 더 센 걸 처방 받은 그 다음 날에 이게 됐다고 이렇게 문자가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래도 내 여기는 건강 채널인데 좀 약간 자제하고 나가야겠다 하고 이제 그날 이게 처방 받은 걸 이렇게 하기 전에 그냥 와봤어요. 그래서 막 왜 특히 또 한국 사회는 좀 아무래도 이렇게 뭐랄까 특히 여자 강사한테는 외모에 대해서 맞아.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으니까 뭐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뭐 제가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 다이어트랑 똑같은 것 같아. 다이어트해서 이뻐서 뭐 하려고요. 특히 뭐 우리 나이에 뭐 나보고 그래요. 너 시집갈 거냐? 또 시집갈 거냐? 막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지덕체를 겸비해서 제가의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의 준비. 그래서 내가 야 막상 제가 상황이 됐을 때는 막 형편 없어지면은 뭐 이러면은 그래서 농담하는데 우리가 그 자체가 사실 다이어트해서 이뻐지면은 이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없거든. 근데 이 다이어트가 그냥 그게 꿈이 돼버리면 근데 건강해져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은 다이어트는 이제 수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해져야 그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면 좋죠. 근데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내 주위에 보면은. 근데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참 좋아요. 저는 모을 돈은 없어요. 근데 쓸 돈은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안 생각하고 먼저 쓰니까. 근데 어찌 보면 내가 제일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지만 그러니까 그런 스케일도 키워지고 오히려 누릴 것도 누려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나한테는 이 일이 진심으로 너무 좋아. 왜냐면 첫 번에 하자 할 때는 살짝 겁도 났는데 하면서 내가 생각한 느낌이 뭐냐면 아 나는 잘할 필요가 없네 이 일은. 맞아요. 잘할 필요도 없고 뭔가를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준비라는 거는 내가 그전에 했던 요리들을 좀 더 진짜 개념 있게 바꾸는 그런 거에 궁리하는 거고 그거는 그거 아니어도 맨날 머릿속으로 그런 거 누구 부를까 뭐 해 먹을까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오죽하니 그렇게 하다가 내가 반찬 가게도 하게 되고 식당까지 가게 된 게 결국은 집에 했던 그런 사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진짜 그 박진영이 한 얘기처럼 이 다이어트의 이 우리가 테마로 시작이 됐지만 그 I want to 뭐 lose my weight 아니에요.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내가 살을 빼고 싶은지 for를 생각을 해보면 진짜 안 아프면 긍정적일 수 있고요. 근데 아프면 너무 슬프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 안 아프고 그리고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근데 그 제일 중심이 잠이더라고. 맞아요. 잠을 자야 식욕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격도 좋아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생활도 안 놓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나는 진짜 딴 거는 맨날 잠은 진짜 아까웠거든요. 의외로 몸이 바뀌는데 그렇게 길게 안 걸려요. 석 달 열흘이면 세포가 바뀌면서 이 간도 진짜 싹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약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하고 단식하시고 계속 비워주고 하면은 너무 생각보다 빨리 클린해지다니까요. 그때 9월에 봤을 때부터 지금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그 강경변인 사람들 주위에 봐서 얼굴 혈색을 알아요. 이렇지가 않고요. 일단 푸르스름하게 검어요. 근데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되게 좋은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 모르긴 하지만 왜냐면은 병으로 빠지는 거랑은 네, 병으로 빠져서 점점 깊어진 사람들은 살쪘을 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살이 빠지면서 이렇게 푸르스름한 검은 빛이 돌아서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눈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흰자도 아까 그렇고 얘기하셨듯이 진짜 건강 빼면은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일을 자영업자인데 혼자 일을 하는 법인데 제가 이제 일을 안 하면 저희 사무실은 딱 스탑이잖아요. 근데 딱 그 얘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일이 안 잡히는 거야. 하기가 싫은 거야, 일이 일단. 뭐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사무실 접자. 이제 접는 게 아니라 일단 문 닫자 일단은. 예? 그 일주일에 한두 번만 다니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내 건강에만 쏟자. 그렇게 돼서 지금 3개월째 사무실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갔다 오고 여기 지금 사무실이 저기 세곡동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건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건강만 해치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진짜.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도 없고 뭐 여기랑 같이 또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맞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인생이라는 게. 네. 최소한 30-40년은 살아야 되는데. 근데 강경변 그거를 아시게 된 거는 언제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제가 자꾸 고위험군이니까 한 40대 들었으면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2번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받아봤어요. 근데 받으면 의사들이 그냥 뭐 별말 없었어요. 그동안은 사실은. 뭐 술 좀
술은 드세요? 줄이시고. 이렇게 물어보고 술 좀 먹습니다. 그러면 술 좀 줄이세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사서 매번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거친 에코상, 에코상 거친 뭐 이런 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딱 한 줄이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건강검진 종합으로 받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송파에 몇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몇번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9월달에 이거 받을 때는 거기 그 초음파 하시는 분이 이러는 거예요. 간이 거칠게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이거 뭐지? 딱 싶더라고 그때.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그동안 받았던 건강검진 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뒤져보니까 거친 에코상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거친 에코상과 아까 간이 거칠다라는 게 같은 얘기인가? 항상 있었는데 항상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있었어. 언젠가부터.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런 데다가 피 검사도 안 좋게 나왔고 막 그 아까 네. ELT, AST 그런 수치가 뭐 어떤 건 300대가 올라가 있고요. 막 그러니까 간만 GPT도 이미 그때 10kg 뺐어도 한 100 약간 초과치가 나왔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아무도 의사들이 뭐 건강검진 받으러 온 사람 뭐 누가 뭐 많은 수백 명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간암이다 뭐 이러면 알려주는 주겠지만 그렇죠. 이미 병이 다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아직 문제될 거 없다고 본인들이 판단할 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MRI에서는 정확하게 나왔죠. 이제 뭐간 외곽이 이제 우둘두둘해 보이는 게 있다. 이거는 초기에 해당한다. 이제. 네. 그러셨구나.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내 몸 아무도 안 챙겨준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나의 의사도 아니고 뭐 나의 트레이너도 아니다. 저는 사실 지금 막 하면 이제 저희 남편이 지금 이제 편도암으로 이제 치료받고 계시는데 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은. 근데 얼마 정도 되셨죠? 지금 6년째 6년. 되셨거든요. 편도암. 네, 근데 식사하시는 거 연화곤란 있어, 목소리 잘 안 나와, 뭐 진짜 모든 거를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계시는데 그나마도 제가 굉장히 이제 고민했는데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밝게 지내세요. 나 뭐 이 사람 막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제일 그런 게 이렇게 뭐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이런 거보다 좀 더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미리 내가 좀 젊었을 때부터 좀 알고 있었더라면은 그런 가족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지켜줄 수 있었지 않을까? 이제 사실 그런 마음도 이제와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1월 이제 12월 말에 이제 접하고 1월 한 7일까지 일주일은 그 설밀 나티 해갖고 뭐 설탕 안 먹고 밀가루 좀 안 먹고 뭐 이제 이런 거 조금 기름하고 조심하면서 이제 막 한참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근데 1월 9일부터 이제 가람잡 단식 한번 해봤거든요. 9일이요? 오늘이 네. 19일, 10일 지났네요. 10일째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설의 시작이. 네, 그리고 16대 8 네. 그걸로 이제 근데 저녁에는 도저히 저희 남편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냥 아침에 이제 물 한 잔 먹고 출근해서 이제 12시에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랑 이제 나가서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서는 이제 저녁에 오는데 예전에는 저희 남편 때문에 식사를 막 그렇게 1시간 반 막 어떨 때는 진짜 2시간 걸리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밥이 맨날 먹고 나면 8시 반 9시예요. 그래서 그걸 못 해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내가 저녁을 조금 일찍 먹어야 되겠어요. 미안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제가 한 이제 3일쯤 이제 그 9일부터 해서 한 3일쯤 했어요. 근데 제가 몸무게를 쟀더니 사실 저 몸무게 진짜 에리님처럼 안 재거든요. 뭐 워낙에 뭐 뚱뚱하고 뭐 이런데 그 몸무게를 맨날 재면 뭐 하나 뭐 이런 거 절대 안 재요. 근데 이번에 이제 혹시 몰라서 한번 재놓고 했는데 한 500g 정도가 한 3일에 빠진 거예요. 절대 안 빠지던 몸무게가 맨날 뭐 100g 쪘다가 뭐 200g도 쪘다가 뭐 이러는데 그래서 뭐 그런가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제가 24시간 단식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저 이제 둘째 아들의 이제 아기가 왔는데 집에 이제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다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대체 애들 때문에 뭘 막 뒤치다거리 해주고 그러면서
밥 먹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 제가 그거를 뭐 내가 밥을 못 먹어서 속상해 이런 거보다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잘 됐다. 나는 이때 단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러고서는 아침 굶고 그날 점심을 먹는 데는 점심을 안 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니까 이제 24시간 단식이 된 거예요. 우연하게 이제. 그래서 그걸 하고서는 그 다음날 제가 몸무게를 쟀거든요. 그랬더니 한 700g인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그러고 했는데 지금 10일자 됐잖아요. 제가 몸무게를 진짜 잘 안 재는데 요즘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재거든요. 근데 딱 1.6kg가 빠졌어요. 세상에. 10일차인데.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제가 뭐를 막 이렇게 좀 막 밥을 뭐 덜 먹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정말. 그런데 단지 그때 이제 최경님의 영상 올라오는 거지 커피 같은 거 조금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커피도 안 마시고 그냥 이제 물을 먹고 그리고 일하다가 왜 뭔지 허기지면 막 과자 뭐 그런 거 안 먹어요. 과자 뭐 이런 거 빵 이런 거 엄청 먹잖아요. 근데 과자 정말 매니아였어요. 저 막 짱구 이런 거 하나 짱구. 사면은 짱구 아 하나 뜯으면은 이 치에 가면 다 있어요. 저 달팽이. 빵돌이에 빵돌이. 호빵 항상 세 개. 하나 다 먹어요. 그냥 한 줌자리에서 하나 먹고도 모질한가? 막 이럴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과자 안 먹고 약간 이제 빵도 안 먹고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너무 이상한 게 보통 이제 일하다가 막 배가 고프면 막 저 옆에 있는 저희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분 옆에 막 그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믹스 커피 달달한 거 막 갖다가 우리 사주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 다 이제 끊고 있는데 요 며칠 동안 제가 전혀 과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로. 과자. 전형적이죠. 네, 진짜 생각 안 나요. 근데 당 떨어질 때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당 약간 떨어지잖아요. 저는 그냥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가끔 약간 좀 배가 조금 좀 허하다 이런 느낌 있을 때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먹었어요. 그때면은 막 먹고 그래 지금 이만큼 많이 먹었으면 다음에 쬐끔 먹으면 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좀 뭐 이제 그런 빵 같은 거 이런 걸 안 먹고 뭐 아침에 예전에는 일어나면 제가 항상 뭐 식빵에 아 그치 응, 식빵에 뭐 물론 치즈하고 뭐 아메리카노 마시고 다 아침 뭐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막 먹잖아요. 뭐 과일도 좀 먹고. 근데 저 과일 끊은 지도 지금 한 열흘 된 것 같아. 안 먹어요. 안 먹고. 근데 그걸 먹고서는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그래서 또 옆방에 막 또 다른 분들이 뭐 선생님 오늘 이거 저기 사왔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도 뭐 커피 시키고 뭐 이러면서 뭐 피낭시에 막 이런 거 막 이제 사다가 같이 이제 막 하면은 제 거를 한 개 사다가 막 이렇게 줘요.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왔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저 혼자 막 숨겨놔요 이제. 맞아. 좋아요. 보면은 자꾸 먹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 벌써 열흘인데 얼굴이 확 차이 나죠. 그리고 거울 근데 보시면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뭐 맨날 뭐 아니 선생님은 뭐 이렇게 맨날 뭐 무슨 피부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잠은 정말 많이 잤어요 옛날에. 아이고. 제가 지금까지 본 미인이 70대 중에 미인이. 말도 안 되는 피부인 것 미인이 같아요. 그죠? 잠은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하루에 미인이. 8, 9시간을 항상 막 어떻게 와. 잠을 못 자는 때 빼고는 맨날 그렇게 잤거든요. 그 젊었을 때도 그렇게 잠을 많이 잤어요 제가. 그래서 또 잠이었구나 잠. 대학 다닐 때 장꾸러기잖아. 공부를 간호학 다니면은 막 이 암기과 막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밤을 꼴딱 새고 이런 거 잘해야 되는데 아, 참. 제가 잠이 많아갖고 맨날 시험을 보면은 진짜 잘 나온 비학점 나오는 게 최고고 막 C할 점이 너무 많아 보이지. 약간 그랬어요. 근데 요즘도 그렇게 잠을 많이 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 먹으니까 낮잠은 안 자는데 이제 잠은 조금 많이 자긴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런 식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걸 너무 이제 무지하게 몰랐던 거예요. 10일 만에 이렇게 바뀌는데 10일 만에 확 네, 바뀌죠. 저- 10일이 제일 많이 바뀌고 그때 그 초반에 저 삭삭해.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덜 피곤해요. 이거 중요하죠. 굉장히 덜 피곤해요.
그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안 피곤하지? 막 옛날에는 집에 막 갈 때는 막 터덜터덜 막 이렇게 발을 이러고 막 갔거든요. 그리고 아 그래 나이 먹어서 이제 체력이 너무 없어. 맞아. 뭐 이러면서 막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 집에 가서도 너무 정신이 너무 명료한 거예요, 제가. 되게 되게 신기했어요. 나이 먹으면 이쁜 년, 똑똑한 년, 아무 소용이 없고 안 아픈 년. 그래요. 근데 진짜 옆에서 아프다고만 안 해도 그 진짜 그러니까 학력 맞아요. 평준화되고 뭐 맞아요. 미국 다 평준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차별은 뭐냐면 이제 아픈 년과 안 아픈 년 차이. 이 아프면 계속 옆에 사람 힘들게 하니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제가 1번이에요. 그 아픈 일. 야안 아픈 년 됐잖아. 너무 매워서 지금. 혜수님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제가 2019년 2월에 그 이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물어봐도 돼요? 네, 자궁 아. 쪽에서 예, 그래서 그리고 1년 그때는 이제 가볍게 떼어내고 그다음에 방사선도 뭐 한 6번 정도 받고 이제 잘 지내다가 1년 반 만에 이제 재발했지. 네, 검사를 했더니 또 다른 곳에 또 생겨서 네, 2021년에 또 이제 떼어내고 그때도 방사선을 이제 16번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만에 또 이제 작년 2월에 또 한 번 이제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좀 수술이 컸어요. 이제 개복 수술을 하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이제 3개월마다 검진을 계속 받아서 작은 것들이어서 이제 선생님도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위로를 받았죠. 그래갖고 이제 떼어내고 이번에는 혹시 뭐 CT나 모상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셔서 이제 항암 치료를 작년 6월부터 6번을 해서 이제 10월 말에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CT 찍은 결과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저도 이제 다시 또 3개월 CT를 찍어야 되는 건데 참 그렇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잠을 저는 그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나면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 좋지. 그 밤이 너무 너무 좋아서 좋지. 맞아. 그 밤에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어른들이 계시니까 새벽에 또 일어나서 밥을 하니까 그게 잠을 못 자는 게 좀 거의 제가 잠 못 자는 사람으로 산 게 뭐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이제 밀가루 이런 걸 좋아해서 뭐 한 일주일씩 전에 밀가루식 이런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탈이 나더라고요. 계속 체하고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잠 못 자고 그런 것들을 먹은 게 제가 이렇게 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이렇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다행히 항암하면서 저는 음식을 못 먹는 지경은 되지 않아서 잘 먹을 수 있어서 항암하면서도 뭐 특별히 제가 이제 막 그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은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이제 제주도에 조카가 있어서 갔는데 그 친구가 최겸님 그 유튜브를 보고 키가 170이고 이제 여자 조카인데 처녀 때 정말 말랐는데 아이 둘 키우면서 이제 살이 좀 붙어가지고 그 선생님 겸 유튜브를 보고 이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띠아 뭐 그 마요네즈 케첩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다 해서 그리고 이게 자기 너무 좋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요즘에 살도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에리님 집에 왔어요. 근데 이렇게 그게 계기가 돼서 저는 뭐 감히 제가 뭘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금치나물과 그 감자 샐러드 그것 때문에 제가 식욕을 그래서 요새 제가 느끼는 게 그런 병 중에도 내가 뭘 해먹을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고기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돼. 그게 그거는 매일 그게 그거라 그거조차 이제 먹는 게 힘들어지던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좋은 시간이 저에게 이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저야말로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렇지. 내가 이제 뭐 3번의 수술과 해볼 건 다 해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건 음식이다.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또 자녀들과 또 남편도 이게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가족들도 다 그렇게 먹을 그렇죠. 테니까 이게 저의 이제 이 미션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족까지. 그래서 저 항상 남편한테 그래요. 여보 난 당신이랑 정말 우아한 중년을 보내고 싶은데 내가 입이 아프니 이제 내가 힘을 내어 보겠다.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이제 그러니까는 진짜 그게 가족, 자녀들한테 이게 내가 아픈 게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자녀들한테는 그냥 미안한 거예요. 엄마가 아프니까. 남편한테는 그냥 동지로 사는 그 동지 애가 또 저에게 힘을 주고 또 저도 제가 또 씩씩하게 하루를 보내면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너무 좋지. 거예요. 네, 그래서 수고했다 그러고 이런 위로가 너무 저한테는 이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에리님을 만난 게 그 3년 전에 그 이제 그때 일주일을 못 먹고 있을 때 에리님의 손맛을 보면서 제가 이제 진짜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동안 좀 못 뵙고 뭐 이제 스페인 갔다 오시고 이런 거 다 보면서도 너무 이제 막 그리운 거예요. 이 마음이 저도 그립고. 그리웠어요. 네. 한때고 있는 이상하게 생각나서 네. 내가 아마 그 1대1 메신저를 네, 어떻게 다 네, 우연히 네. 들어가서 내가 길게 네, 쓴 적 네, 있을 거예요. 네. 계속 기도하게 되고 네. 생각나더라고 네. 이상하게. 통했나 봐. 그래서 그리움을 진짜 통하나 봐. 살면서 인연 중에 이렇게 정말 꼽을 수 있는 맞아요. 인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인연 중에 꼽을 수 있는 인연은 에린님이에요, 진짜. 그리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네. 또 이런 자리가 됐으니까 또 혼자 와서 이렇게 하자고 해도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를 마시다가 이런 자리가 있는데 꼭 초대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난주에는 병원 가셨어야 됐고 그래 이번 주에 시간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면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아, 내가 이제 이 음식 이런 것들을 먹고 이제 책임님의 그런 스타일로 내 생활이 바뀌고 몸이 바뀌어서 언젠가 나는 다이어트를 한 살 뺀 삶으로가 아니라 그냥 건강해진 모습으로 책임님이랑 인터뷰를 그거죠 그거. 그게 진짜지. 그리고 그런 마음이 오히려 또 갖고 지금 왔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은 이게 다이어트 뭐 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아예 접근 안 하는 사람이 네, 있을 수 네. 있거든요. 맞아.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이어트에서 뭐예요? 네, 맞아요. 더 그냥 이상해질 수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만 이상해지고 지금 못 가지니까 계속 껄떡거리고 있는 거고 날씬한 몸이라는 걸. 근데 가져보면 또 이상하게 허황되고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망가지는 경우도 많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건강한 습관으로 가는 거라 너무 좋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짜 좋죠. 아니 그리고 이미 너무 건강해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희망적이 되니까 이제 고생을 끝낸 다음에 희망적이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냥 뭐 매일매일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감사가 쌓여서 맞아요. 또 그 다음에 더 쌓이고 이런 기분으로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평등한 것 같아. 왜냐하면 공평한 게 다 가졌어도 계속 불만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으면 하나도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근데 뭔가를 이렇게 짚어줘도 그래도 계속 불만인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오히려 잃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네. 다 얻는 거다. 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대요. 근데 애니님은 원래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활기차게 하는 그런 좀 시끄럽죠. 예, 엄청 시끄럽죠. 어. 그런데 이제 제대로 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동네에서 떠드는 거 말고. 이렇게 20대 중반에 언론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잠을 안 재우잖아요. 이제 수습 기자를 하면 6개월 동안 이제 그냥 경찰서를 돌아다니면서 자야 맞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은 쉬운 일이 없다. 그냥 그거 하고 좀 잘 버텼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막판에 너무 못 견디겠어서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계속 몸 상태가 그러니까 그거를 겪고 나기 전에도 사실 몸 이렇게 막 건강한 편은 아니었는데 완전 마탱이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아킬레스건염이 막 와갖고 아킬레스건은 아예 끊어져 있고 왼쪽은 그러면서 이제는 그 갑상선 기능 저하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피곤한 건 그냥 이제 항상 있는 거고 거기다 잠이 잘 안 와요. 네, 잠을 잘 못 자고
근데 거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약 먹는 거잖아요. 이제 얼른 가서 약 먹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약으로 안 고쳐지면 음식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각종 영양서적 막 다 보는 걸. 그래서 전 최기현님도 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에 이제 사업하신다고 할 때도 이렇게 들어본 적은 있었던. 그러니까 막 그 LCHF 해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이제 이렇게 직업이 이렇게 자꾸 바뀌고 막 이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뭐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스테이블한 상태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전원 좀 꺼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제 어떤 그 몸도 그렇고 그냥 정신도 그렇고 누가 좀 퓨즈를 이렇게 좀 끊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좀 약간 갑상선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신지로이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나 뭐 아니면은 갑상선 그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막 요오드를 피하라고 해갖고 뭐 미역 아예 안 먹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근데 이런 데가 붓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좀 붓고 이제 피곤하면 관절이 좀 아픈 거 이게 약간 좀 이런 데가 뿌싱뿌싱하다는 느낌? 무슨 갱년기 증상 같은 거. 그래요? 갱년기 증상을 앓고 있네.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아침에의 그 사이즈하고 저녁 사이즈가 너무 달라지는 것까지 느낀 다음부터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뭘 어떻게 바꿔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먹는 약부터 좀 다 끊어볼까? 하다가 근데 또 안 끊으면 또 안 될 것 같은 그런 겁을 주잖아요. 이제 가면은 그래서 좀 약간 무궁에 빠진 그러니까 그러네. 딱 정답은 그 스타일스에다가 하나씩 대입해 보는 것 같아요. 잠을 좀 진짜 그 스타일즈 하나하나 진짜 내가 뭐가 지금 저긴가 하나씩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도표 있잖아요. 진짜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거기에 다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런 이게 이렇게 된 건 이거의 문제였구나. 내가 인풋을 뭘 하나를 의식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아웃풋만 갖고만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 아웃풋도 해결을 병원에서만 했지만 지금 이제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그 인풋에다 신경을 쓰고 내가 내가 어제 화를 냈구나. 화가 나서 이렇게 안 먹었지만 이렇게 인슐린이 확 치솟았었겠구나. 코르티졸 나올 때도 인슐린 똑같이 나온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화내지 않게 옆에서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인풋을 기본적인 딱 스타일즈에다가 딱 맞추면 웬만한 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이렇게 헉헉거리지? 식단을 어제 못 잤구나. 영락 없어요. 잠 제대로 못 잤으면 이제 막 껄떡껄떡 막 뭐든 라면도 먹고 싶고 막 이렇게 김치 보면 이런 날은 라면은 딱 먹어줘야 예의라 그러고 먹잖아요. 먹어도 돼요. 그리고 옛날에 같은 그런 게 죄책감이 들었는데 먹어야지. 먹고 나서 그 대신 좀 고생하면 되잖아. 먹었으니까 고생하지. 그러면은 그게 크게 실수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원인을 알아가니까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구나. 이거엔 이건 대가를 치른 거구나를 알면 억울하거나 우리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답답한 거지. 정확하게 원인을 알면은 다음부터 좀 안 그러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 그 스타일즈에다가 이제 천천히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보시면 저는 이 영상을 처음에 볼 때 너무 아까웠어요. 빨리 다 끝날까 봐. 총 몇 개지? 그런 걸 볼 줄은 모르고 이게 총 몇 개지? 이렇게 몇 개보다 끝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직 많이 남았겠지? 막 이러면서 봤어요. 얼마나 아깝게 봤는지. 그렇게 봤으니까 그게 내 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진 만큼 또 내가 지키는 힘도 거기서 나오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현미밥은 돼요. 그렇지 백미는 돼요. 현미밥 돼도 내가 지금 현미밥 백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일단은 지금 해보냐 안 보냐의 그건데 이제 처음에 이제 자꾸 두려운 생각에 자꾸 이제 그러는데 내가 지난주 찍을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봐야 내가 대가 치르는 건 가스 차는 거 정도거든요. 우리 뭐 라면 먹고 뭐 그런 거 살 때 뭐 상의하고 뭐 허락받고 라면 사다 먹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게 진짜 딱 한 번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동은 딱 한 번만 걸으라고. 괜찮네요. 계속 이런 데 다니면서 시동 걸고 또 가야 돼. 그 집 또 가봐야 돼. 아마 이거는 계속 시동만 걸고. 근데 주행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동은 아마 이거 한 번으로 딱 될 거예요. 지난주에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죠. 지난주에 같은 사람들도. 지난주에 여기서 이제 엉엉 울고 가신 분들. 어머 같대. 근데 그분이 제일 잘하지. 지금 너무너무 좋은 컨디션으로.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기복은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 들어가게 되면 낮밤 그러니까 아예 잠을 안 재우고 와. 진짜 잠을 안 재우고 그런데다가 이렇게 회식이 한 4일씩 5일씩 이렇게 내내 있으니까 나중에 수요일쯤 되면 열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못 자니까 몸에서 열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때 회식이 이제 4일 4일 5일씩 있어요. 일주일에 5일 출근하는데 5일 출근 아니에요. 6일 출근. 6일 출근. 그러니까 일요일 날에도 출근해야죠. 왜냐면은 월요일에는 신문이 나와야 되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만 어떻게 보면 쉬는 건데 수습들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수습 기자도 못 끝내고 마친 거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 순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때 저는 진짜 약을 먹으면서 다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약도 못 먹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진짜 10분도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겪고 나서 나는 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밖에 나오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엑셀도 못 다루고 그냥 글만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기타 등등 다 있어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되니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 일어난 게 아니 진짜 뭐야 진짜. 지금도 일을 하는 어떤 원동력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이거를 메이크업해야 돼. 행복해야 돼. 어떤 내가 살려고 했던 나의 어떤 삶의 클래스를 갖춰야 돼.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진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몸을 너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죠. 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뭐 어차피 못했잖아. 그러니까 다 못 이뤘잖아. 그러면 가치가 없지. 그냥 그런 생각. 근데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민정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 갖고 남들은 다 잘한다고 하고 부러워라 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근데 어느 틈에인가 보니까 미정이네, 미정이. 해방일지 미정이. 저는 진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늘 이렇게 예를 들면 학창 시절에도 항상 100점이 아니면 점수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진짜 대학에 가서도 그냥 이렇게 맞아오는 그런 점수들을 보고 일단 완벽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이게 부모님이 주신 압박이 아닌데 내 스스로가 갖는 그거 압박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어느 틈엔가부터 이게 같이 섞인 거예요. 이제 보면 엄마의 기대도 있고, 그러니까 막 뭔가 약간 내가 엄마의 유일한 자랑거리. 아유 설정이 잘못됐다. 그죠? 절대 설정이 잘못됐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썼지만 그게 지금 진짜 이루고 나면 내가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 됐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루고 나면 허무하고 못 이뤘을 때는 아쉽고 그렇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진짜 온전하게 그러니까 방향성이 온전하게 나를 위해서 진짜 매일 성경하러 다니는 거 그런 거 말고 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진짜 내가 시간 쓴 시간은 한 번도 이렇게 헛되게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게 그건 그렇기 정답이에요. 때문에 이제 그렇게를 안 해봤고 그다음에 그럴 필요성이 우선순위에 밀렸었죠. 아 맞아요. 밀렸었는데 근데 사는 데는 그게 다예요. 그거밖에 안 남아.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해서 뭘 이뤘어요. 뭘 이뤘어. 얼마를 이뤘어. 그리고 집이 몇 채야.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사람 못 봤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나한테 시간을 써줘서 그걸 누리는 사람이 행복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놀라고 시간을 줘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너무 버겁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가 숨 쉬고 살고. 근데 그냥 이게 다 너무 버겁다. 그래서 막 다들 시집장가 가고 막 애들 키우고 이러잖아요. 근데 잠깐 지금 자기 나이가 어떻게 되지? 저 32. 아이고. 네네. 이건 우리나라 나이로? 이게 91년생. 아유. 그러니까 91년생. 91년. 우리 까라고 같은 저거는. 그래서 되게 좀 그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아유. 저럴 때 이렇게 엄마가 완전히 이렇게 인정하고 쫙 지지를 해주면 마음이 참
좀 편안할 근데 텐데. 그거는 바랄 수가 없어요. 맞아. 근데 왜냐면 그렇게 되기도 힘들어요. 그 엄마한테도 누구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그 엄마는 그랬어요. 그게 나쁜 걸 가리킨 게 아니라 너 잘 되라고 한 거지 뭐 맞아요. 그 돈 벌어 나달라 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너 노력한 거 너 잘 되라는 거 한 거 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거든. 지금부터. 그럼 지금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부터 내가 이룰 가정,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나한테 대할 나 그걸로 바뀔 거거든. 그런데 그거는 내가 결심을 하는 건데 그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야채찜도 해보고 해보자 이거지. 왜냐면 애리 언니도 저렇게 했다 하고 나는요 진짜 고무줄 치마를 입고 딱 결심했어. 고무줄 치마로 난 끝낼 거야. 이야기 아세요 혹시? 알아요. 고무줄 치마 치마도 니트.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은 고무줄 치마만 입어요. 왠지 알아요? 치마 바지랑이 다 커서 수선을 해야 돼서 할 수 없이 다시 고무줄 치마. 고무줄 치마 집에서 고무줄 오늘 아침에 간신히 맞는 바지 하나 구했어. 찾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때의 나의 처음 시작의 느낌은 뭐였냐면 이렇게는 못 살겠다. 너무 슬퍼서 못 살겠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우울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고 칠렐레 팔렐레 이러다가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막 힘들어 죽겠는 그 상황을 내가 그날 하루 오후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너무 이거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아픈 사람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체력은 있었던 거였잖아. 근데 그 체력을 완전히 소진해서 다 써서 진짜 나는 그 자궁이 내려앉게 자궁이 그냥 아예 밖으로 빠졌잖아. 그때 그렇게 그 진짜 임상도 못 보셨을 거예요. 애기처럼 자궁을 낳았어요 그냥. 그렇게까지 일을 한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안 돌본 거가 아니죠. 그 대신 막 너무 일에 미쳐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은총의 시작이었죠. 딱 뭔가를 멈출 수 있는데 그게 또 나서서 또 살만하니까 아 그래도 다시 이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다리가 또 딱 부러져가지고 우리 아들 말 맞다는 엄마 전 우주가 엄마가 쉬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굳이 그렇게 우주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사인을 보낼 때까지 맞아.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오늘이 딱 계기가 되면 얼마나 이뻐요. 뭐 더 이상 내가 볼 땐 바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아프다 하고 해야지 아픈 줄 알지 모르잖아요. 제가 아까 물었어요. 도대체 여기 오신 분들 오늘 뭘 내가 여기도 물어보려고 그랬어. 왜 왔어요? 그렇죠? 우리 다 외모인 거지 오늘? 근데 알고 보면 그 한 사람 인생을 다 파고 보면 맞아. 진짜 그 핑계 없는 무대가 없고 진짜 스토리 없는 사연이 스토리 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이제 그러려니 하고 겪고 어떤 사람은 그걸 너무 슬퍼하고 있고 그리고 원인을 자꾸 옛날로 찾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제일 이제 저기 좋은 방법은 이제 지금부터 좋으면 다 좋은 거거든. 맞아요. 지금부터 좋으면 다 좋은 거잖아. 근데 지금 아우 30대 앞으로 좋을 날이 우리보다 지금 몇 배가 있는데 부럽네요. 30대 진짜 저런 걸 어떻게 알고 그죠? 그죠? 그때는 계속 술 먹고 30대 초반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딸같이 다이어트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다이어트를 잘못하면 또 다른 다이어트 이 약에서 저 약으로 옮겨 타다 보면 사람이 이제 약도 안 듣고 늙어서까지 계속 그거 막 계속 껄떡거리고 계속 아름다워지지. 저는 지금이 아마 제일 이쁠걸요. 우리 엄마가 지금 안 돌아가셨으면은 아마 춤을 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굉장히 이쁘시고 멋쟁이 있는데 내가 참 그게 엄마의 그런 저거가 안 돼서인데 아마 지금 보면 어머 예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 그쵸? 네, 맞아요. 하는데 내가 무슨 큰 돈을 들였거나 아니 무슨 시험을 봐서 붙었거나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랑 만나지는 사람은 같은 인연이란 말이야. 그렇잖아. 어쨌든 알고리즘으로 떴든 봤든 보고 해보려고 사연까지 적어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냥 쭉 가면 되거든. 가면 되는데 진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안 아프게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그런 느낌.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거 안 아프고 네. 안 아프면 방긋방긋 웃을 수 있어요. 애들 온다 그래도 그래 왔다 가라 그러면 되지. 그렇지만 뭐 온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막 이렇게 할 생각에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는 뭐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 내 마음에 다 달린 거라. 그리고 내 마음을 내 몸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이분도 이제 이렇게 나서서 이제 딱 저 하는 거 이제 봐봐. 딴 사람들 같았으면 이미 지레
그래서 몰라요? 병원 쫓아다니지 뭐 이렇게 아. 이런 데 와서 이런 데 시간 안 보낼지도 몰라요. 유튜브 보거나 그러지 않을걸요. 어쩌면 강박으로 막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저희한테 동화줄이었어요. 그쵸. 그 70대가 되는 그 나이는 다 포기를 할 때예요. 별로 내가 이게 어떤 앞으로의 뭐를 해도 기대감이 있어요. 별로 좋아지지 않을 그렇지. 거라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그래서 약간 살이 쪄도 아 그냥 너 지금 보기 좋아 뭐 그 나이에 그냥 그렇지 뭐 지금 그 정도 괜찮아 이렇게 다 말을 하면 그치 내가 그냥 이 정도면 되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가 조금 아파도 아프다 그러면은 다 그때 그 나이는 다 다 그런 거 커. 있어 뭐 그렇지.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다 그대로 그냥 그렇죠. 수용을 그렇죠. 하게 되는 나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보면서 아니네 이게 네 아니네 이거 할 수 있는 거네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기가 났고 이제 에리님 영상 보면서 그래도 에리님도 뭐 이 정도 하셨는데 나는 뭐 그보다 조금 많지만 뭐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애들을 조금 건강하게 이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이제 어떤 그런 책임 같은 게 막 이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이제 30대 젊은 나이면 걔네들이 살아갈 나이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 되고 이제 남편한테 되게 이제 미안한 마음. 예전에 내가 이제 좀 더 뭔가 이렇게 잘했으면 저렇게 막 아프지 않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 뭐 아픈 거는 누구나 막 다 아이고 자기가 뭐 아픈 거 다 팔자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고 제가 병원을 거의 한 30년 근무했거든요. 간호사였죠. 간호사로. 이렇게 어떤 생각을 바꾸시면서 정말 이렇게 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정말 진짜. 놀랍고 정말 그런 때는 그때만 해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뭐 이제 이러면서 다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산모를 보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산모들이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막 긁고 막 이렇게 닦지 않고 막 이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부과 가서 약 처방 받고 이제 이러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모유수유 관계에서 일을 하는데 약 먹으면 모유수유에 또 지장되는 이제 약물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강하게 약 쓰면 모유수유를 또 며칠 막 끊어야 되고 자기는 이제 모유수유를 하고 싶은데 막 이러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나도 그렇게 간호직을 오래 근무를 했고 그랬지만 그냥 다 호르몬 변화야.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은 이분들이 이제 결혼하기 이제 이전부터라든지 그런 모든 거에 생활의 연속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근데 임신했을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식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고 이래가지고 이런 게 같이 연결성이 있어가는 듯한 맞아요.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는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 진짜 이거를 이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해주고 알려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이제 그 그런 애를 잉태하는 그 순간이 생각이, 정말 네. 진짜 좀 그래서 그걸 좀 아우 알고 진짜 했으면 좋은데, 알아야 된다는 알아야 생각이 되는데. 나중에 치러야 되는 데가 너무 힘이 드니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막 전 인생을 애들한테 다 쫓아다니면서 바쳐도 네. 너무 힘이 드니까 사실 이제 아기 낳고 나서도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 이전부터 약간 젊은 나이 때부터 네. 그런 거를 정말 가르쳐야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네,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이라고 네. 근데 요즘에 특히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모임 같은 게 되게 많이 참 못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진짜 말대로 어떤 계기 이렇게 아까 에리님이 시동 걸어주면 자기가 이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정말 시동을 걸어줄 만한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정말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자동차에 좀 좋은 차만 사도 자동차에 열려놓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쓴다는데 우리는 지금 넣고 있는 게 쓰레기인데 그래 쓰레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요즘 애들도 막 엄마들 바쁘고 막 여기도 막 공부 깨는 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과천에.
그래갖고 이제 그 뭐 도우미로 갔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침에 애들 막 엄마를 바쁘고 막 그러니까 진짜 먹을 것도 없고 전날 뭐 배달해 온 것들 막 먹고 맞아요. 아침에 막 애 우유에다 차가운 우유에다 시리얼 먹고 시리얼 그러는데 막 여기저기 애는 막 긁고 막 긁고 막 이러고 있는 막 그런 거인데 다른 방법 그럼 또 약도 사다 놓고 또 바르고 애 데리고 병원 가주세요 이러고 막 이런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뭐를 위해서 그게 또 공부하고 또 학위 받고 그렇게 해서 좀 시집 잘 가고 그래갖고 또 과천에 좀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삶이에요. 맞아.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미 몸은 막 지쳐있고 늘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내가 걱정하지 말라는 게 나도 그러고 살았는데 몸이 회복력이 무섭더라.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자생력 생기면 또 놀랍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도움이 연결이 된 인연이 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아닌 사람한테는 저는 이렇게 냄새도 안 펴요. 그래서 각자 아마 내가 때가 돼서 진짜 좋은 역할이 되려면 내가 진짜 한번 좋은 거 좀 먹어보고 비싼 기름도 막 뭐 차에 좋은 차에 넣는다는데 나는 음식을 한번 그런 걸 한번 제대로 된 걸 먹어보자. 근데 외식 안 하고 나가서 술 안 먹으면 식자재 사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술 안 먹고 외식 안 하고 배달 음식 안 했더니 무항생제 고기 청정 한우 먹게 되네. 유정란 뭐 이런 계란 먹는다 우리 지금 이거 안 나아질 수 없다. 그러니까 남편도 컨디션 계속 좋다 그러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오토파지는 이제 어차피 우리가 그 몸에 그래도 부하를 주는 무언가잖아요. 얘를 무슨 뭐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단식을 맨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그러면 한 뭐 2주에 한 번 정도. 2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최대한 간을 쉬게 하려고 하는 게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메인 게임은 대사를 회복하고 면역력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자연스러운 그 싸우는 힘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 거. 오토파지는 가끔씩 이벤트로서 이제 도와주는 친구고. 그러니까 저탄고지가 답이다가 아니고 내 대사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저탄고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내 몸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어떻게 내 몸 원래 기능 회복하지에 있어서 저탄수화물 뭐 고지방을 빼고 일단은 저탄수화물 식단이 일단 내 간의 부하를 좀 줄여주고 간에 껴있는 지방들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간이 좀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의 수단인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또는 야채찜이 좋은 이유도 그 뭐 채소 뭐 고기 이런 싸움 할 필요 없고 그냥 채소 자체가 일단은 가지고 있는 미량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 갖춰버리면 고기에 있는 것도 좋은 게 있지만 없는 게 있단 말이지. 네, 맞아요. 근데 야채찜 넣어줌으로써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주면 또 몸 잘 잘 거잖아요. 그럼 잘 잘 때마다 매일 밤마다 몸은 또 8시간 동안 회복해요. 그동안 또 약간 면역 정리도 하고 회복하고 또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늦게 저녁 안 먹고 그때까지 또 몸은 좋은 에너지 넣으면서 그냥 그 영양소 탄단지든 또는 이제 이런 비타민 미네랄 다 넣어주고 또 나는 열렬하게 활동하고 내 또 뇌랑 이런 거 잘 쓰고 운동하고 또 몸으로 또 몸을 부어주고 더 올려내고 또 잘 자고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 하면서 365일 동안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기회들을 쓰는 게 이거의 본질이다. 저탄고지는 잊어도 괜찮다 말씀드리죠. 넷플릭스 보통 밤에 보잖아요. 근데 또는 밤에 집에 와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제 새벽 시간으로 넘길 수 있어야 돼요. 여보 그것도 방법.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인상도 좀 데이터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냥 인간의 몸에 가장 건강한 거는 4시쯤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잠을 일찍 자야죠. 근데 이거는 알아서 어떻게든 해결하시고 4-5시쯤 일어나고 밤 9시 자고 9시에 자고 4-5시 일어나는 그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라. 그냥 이건 어떻게든. 근데 이거는 시간 많이 걸려요.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잠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예를 들면 퇴근 시간 늦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기 삶에 맞추는 건데 퇴근해서 아깝잖아요. 근데 아까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너무 피곤하잖아. 널널하니까 지금은 그냥 빨리 자버리고 밤 동안 충전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그 시간 있잖아.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간이 가장 맑고 나다운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을 뭐 넷플릭스 보든 그 시간 넷플릭스 보든 인스타를 하든 뭐 내가 공부를 하든 그 시간을 잘 쓸 생각을 해야지. 잘 생각해봐. 우리 매일매일마다 내 하루가 주어지죠. 24시간 중에 8시간 빼고 나면 16시간이에요. 근데 이 16시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을 하죠. 솔직히 다들 보면 다들 이제 남의 회사에서 일을 해주고 있죠. 맞죠? 그러면 사실 내 시간 아니에요 그거.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남의 뭔가 해주는 거야.
근데 하루 중에서 가장 정신력이 맑고 가장 체력이 좋은 시간을 남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에너지 다 써버리고 감정 노동 다 해버리고 지친 상태로 너덜너덜 집에 와서 이제 내 시간이야. 아 진짜 안타깝다. 그때 뭘 하겠어요? 그때 뭘 하겠어? 그때 와서 그냥 가만히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아니면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 야식 먹고 하겠지. 근데 이 삶을 바꿀 수는 없잖아, 단기적으로. 그러면 와서 빨리 씻고 그냥 바로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앞에 시간을 4시간이든 3시간이든 2시간이든 가장 나한테 필요한 걸 쓰는 거. 그때 운동을 하든 그때 공부를 하든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쓸 만큼 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돈 벌러 가는 거지. 미라클 모닝 막 이런. 네. 그리고 시간 걸리고. 근데 이제 민정님 케이스나 뭐 사실 보면 3 정돈이 저는 먼저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항상 그냥 이제는 그냥 매번 얘기할 때마다 3 정돈. 그러니까 너 이거 왜 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된다. 상위 목적은 어떤 삶 살고 싶은데. 그 집 짓기 영상을 봤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 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그 원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지? 근데 지금 그게 없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왜냐면 20대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직업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대학에 가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진짜 뭐 스카이 그리고 뭐 인류 신문사 뭐 그리고 또 뭐 선생을 해도 인류. 그러니까 무조건 인류. 왜 근데 도대체 왜 나는 왜 인류여야 되지? 라는 생각 어저께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30몇 년 살면서 왜 인류여야 해? 2류, 3류면 어때? 그럼 1류, 2류, 3류는 누가 정하지? 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러니까 어제 처음 한 거예요. 맹목적으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30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계속 이러면 너무 추할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추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남들이 자꾸 막 이거 되게 우아하는 이런 거 하고 싶은 거니까 사실 뭐가 되고 싶은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 언젠가 제가 이제 아프니까 사람들이 저만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너한테만 집중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내가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건 그렇다면 내가 70%만 내 시간 중에 내 삶 속에 70%만이라도 진짜 그것도 큰데 그거를 나한테 집중하고 살자 이제 다짐을 했어요. 요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최겸님도 만나고 에리님도 만나면서 제가 또 그 중에 또 삶의 그 70% 중에 70%는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이 먹는 것, 음식 이것에 내가 이제 집중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100%를 나한테 집중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현실이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는데 내가 그 퍼센트를 좀 낮추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내가 뭘 우선순위에 둘까를 생각하니까 훨씬 이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희망도 보이고 지금 이제 부족하지만 실천을 조금씩 이제 해 나가고 있고 이래서 뭐 남들은 제가 이제 뭐 3번에 뭐 이러니까 할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 동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이제 앞으로도 제가 평안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모든 것들을 좀 바꿔 나갈 때 예,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제가 인터뷰를 진짜 하기로 약속을 하고 열심을 해요. 약속했습니다.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아요. 성공하시길. 이미 성공한 건데. 맞아.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스케줄 아니면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게 늦은 나이라고 생각도 되긴 하지만 지금부터 많이 바꾸고 싶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동기부여를 해주신 분이 이제 사실 최겸님의 이제 영상에서 제가 했고 또 그게 이제 그걸 갈 수 있도록 약간 시동을 걸어주신 분이 에리님이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너무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100%는 다 못하겠지만 서서히 이렇게 잘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많이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고 또 뭐 저 또래의 사람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아유, 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아유. 남편 때문에 이제 이런 식단, 이런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알게 됐는데 사실 저희 나이쯤 되면 삶의 의욕도 조금 떨어지고 뭐 그냥 좀 돈 벌어놓은 거 있으면 그냥 여유롭게 살지 무난하게 가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아픈 일을 계기로 해서 삶이 그전과 지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 뭐 건강에 대한 것들, 뭐 살만 좀 안 찌면 되지, 큰 병 없으면 그냥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했던 그런 어떤 건강에 대한 아예 기본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바뀐 거. 어떻게 보면 남편이 아프게 된 그 안 좋았던 일이 저희 부부한테 굉장히 크게 긍정적인 일로 변화가 돼서 오히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삶 같은 이 기분, 그 말씀하신 대로 재탄생일처럼 일일처럼. 그래서 앞으로 남편하고 남은 인생 너무 정말 둘이 알콩달콩 아우, 잘 살고 아우, 싶습니다. 네. 끝까지. 길게 봅시다 우리. 네. 네. 근데 오늘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감사해요. 정말 배부르게 먹었고요. 되게 맛있는 음식 대접해서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채널이 맨 처음에 다이어트를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와서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영혼이 약간 좀 이렇게 쓰담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좀 좋은 시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잠자는 거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쁘고 나발이고 간에 잠부터 먼저 자야겠다. 그래서 좀 약간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예쁜 거 지금 충분해요. 지금 너무 더 예뻐서는 충분하네. 뭐 하려고. 이쁜 거는 충분해. 이제 진짜 고쳐. 아유 지금도 팔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근데 충분한데 이제 아프지만 않고 우울감 없이 우울감 없게 해야 되니까. 그게 가죠. 에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저는 오늘도 너무 기뻤어요. 아마 이 중에 제가 제일 기뻤을 거예요. 준비하면서도 기뻤고 또 이런 순간 상상하면서도 기뻤고 그리고 또 진짜 어디서 맨날 뽑아온 사람 같이 진짜 무슨 인터뷰 올 때마다 이렇게 맞아 그쵸 면접 보고 뽑은 것 같아요. 너무 진짜 딱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간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다리 부러진 게 너무 잘 됐고 새벽에 다리 딱 부러졌을 때 제 첫 마디가 세 명이서 갔다가 야 무슨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긍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막 그러는데 너무 왜냐면 나쁜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엄마 돌아가신 엄마 신발 신고 걷고 있었거든요. 뚝 하고 부러져서 119가 오는 동안에 막 기다리면서 나 너무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이 야 셋 중에 아무리 봐도 내가 부러지는 게 맞다. 왜냐면 여건들이 다들 바빴을 때 야 이건 무조건 내가 부러져야 되는 게 맞아. 그러고선 했는데 진짜 그 순간이 내가 뭔가를 딱 접고 또 계속 또 살도 찌우면서 절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뭔가를 돌파구를 찾고 그리고 제대로 찾았고 또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지금 4, 4분기 시작하는 점에서 제일 진짜 너무 거기까지 오게 된 그 쫙 연결된 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오늘도 되게 신기한 건 오늘 제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암이라는 키워드가 또 뭐였죠? 왜냐면 이제 암을 이제 겪으셨고 항암 견디셔서 고생 여정을 지나가셨고 남편분 때문에 또 오랫동안 이제 투병 생활 도와주고 계시고 또 암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게서 이제 한 번에 더 기회를 부여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암이라는 질환이 통계를 보면 무서워요. 한국인이 지금 30대 이상 성인이 83세까지 살았을 때 37.4%가 암에 걸릴 거다. 3명 중 1명이니까 통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도 약간 조금 더 긴장되는 것 같고 사람들도 좀 더 어떻게 더 긴장하게 만들지라는 좀 생각하게 되고 저도 여전히 이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는 저일 수도 있다. 오늘도 저 잘 먹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또 여러분들 각자 시동 잘 거셔서 다른 길로 새지 마시고 네, 잘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했어요. 너무 네. 감사해요.